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제가 엊그제 취재를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때 살던 그 동네를 갔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집에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살던 집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옆 동네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살던 집을 가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 추억을 뭐 되새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다들 그냥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집 뒤로 바로 대나무 그 밭이 있었고 그리고 산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고 제가 이제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22번 집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땅을 언제 파셨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한 돈은 어디 갔는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운 게 요즘 보면은 어떤 골목의 풍경, 어떤 정겨운 동네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홍석우 MC는 어렸을 때 쬐깐해갖고 그냥 가마잡잡해가지고 골목에 흑기적이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어떤 그런 골목 대장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골목 대장은 맞았어요. 근데 찌끈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옆 동네 애들 그 동그란 벽, 그 딱지 있잖아요. 굿을 다 따갖고 우리 동네 애들을 나눠줬었죠. 그랬구나. 진짜 제대로 골목 대장이셨네요. 네. 제대로. 뭐 제가 살던 그 고창군 부안면 그 오산리 하호에 저는 사실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구슬치기 얘기하셨잖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리고 또 뭐야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놀았거든요. 비슷하게 놀았네. 그랬구나. 근데 왠지 그 골목대장 뒤에 서서 나도 좀 줘, 딱지, 구슬 했을 것만 같은 우리 약단장님. 그때 어때요, 풍경은? 예, 그 시절. 저 지우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꽤 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추억은 좀 비슷하네요. 저도 꼬맹이 때 진짜 골목골목 안 뛰어다니고 뭐 안 뛰어다닌 적이 없어요. 막 엄청 뛰어다니고 놀았고. 또 마을 어르신들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정말 다들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렇죠. 이웃 간에 그 정이 참 듬뿍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풍경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전 같으면 진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진짜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친하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라고 합니다. 진짜 옆집에 숟가락이 시개인지 니개인지 젓가락이 하다가 하나가 휘어졌는지 부러졌는지 다 아시는 그런 분들고 예술가들과 똘똘 뭉친 그런 마을 어르신들이 나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정겹습니다. 군산시 신흥동에 자리한 말랭이 마을 주민 5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마을 이름이 말랭이 마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인상들이 말랑말랑하십니다. 네. 우리 김정엽 어머니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산 말랭이 마을 총무로 맡고 있는 김정엽이라고 합니다. 늘 TV에서만 봐왔는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되니 긴장되고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옆에 이덕순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군산 마을 말랭이 마을 주민 이덕순입니다. 40년 차 토백이고요. 군산을 말랭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혁수 도예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 김혁수 교수입니다. 저도 이 말랭이 마을에 작업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즐겁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2년 되셨군요.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복 작가 이현미님. 네, 안녕하세요. 한복이 좋아서, 한복이 아름다워서 한복을 만들고 있는 한복 문화 지킴이 이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복을 예쁜 걸 입고 오셨어요. 본인이 순수 이렇게 만든 걸 직접. 네. 자, 그 옆에 우리 박모니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랭이 마을 그 언덕배기에서 아주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금 2년째 같이 살고 있는 책방지기 박모니카입니다. 네. 와, 어서 오십시오. 마을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엄청 반갑습니다. 저도
마을서 왔는데요. 저는 책 마을이라고.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주민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줌들 말고도 도예가, 뭐 한복 작가, 또 책방을 하는 또 작가님. 그 뭔가 이상한 예술가들이 막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상한 정체가 숨겨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니카 씨가 좀 네. 숨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5분이 나왔는데요. 앞에 계신 2분은 말랭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이시고요. 저희 3명은 말랭이 마을 입주 작가입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 마을이 그 문화마을 예술 육성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전시관이 함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끝나갈 무렵에 2년 전에 부산시에서 말랭이 마을 레지던시 입주 작가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저희들이 무려 2대1의 경쟁을 뚫고 첫 번째로 선정이 된 작가 7명 중에서 오늘 대표로 4명이 남았습니다. 오,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마을 입주 작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통은 마을에 귀농 귀촌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 귀농 귀촌이랑 좀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귀촌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랭이 마을의 빈집을 개조해 가지고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도입이 됨으로써 마을의 특성이 생겼고 또 예술적으로 생활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오셨으니까 분위기가 다 다르고 알록달록한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이덕순 어르신은 어때요? 어떤 식으로 얼마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 옛날 말랭이는 동네는 노인네들만 많이 살았죠. 네. 살았는데 지금 작가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분야로 오셨죠. 오신 게 또 젊은 사람들이 동네를 곳곳에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한 게 활발성이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런 게 우리도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젊은 기분도 들고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시구만요.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 네. 말랭이 마을 한번 거기 사진 찍으러 가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디요? 그렇지. 말랭이 마을이 어디요? 그 고구마 말랭이요? 무시 말랭이요? 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대요. 네. 그렇죠? 김정희 어머니. 네. 예전에는 이 마을이 엄청 낙후되어 있는 마을이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많이 발전을 시켰고 또 우리 노인네들하고 말동무도 많이 해주시고 마을을 예쁘게 가꿨어요. 그래서 말랭이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인터넷도 소개되면서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을이 진짜 유명해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말랭이 마을은 정말 자랑할 만한 마을. 너무 좋은 마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말랭이 마을 하면 첫째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시내 나가서 택시만 타도 말랭이 마을 갑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예전엔 몇 번씩 물어봐요. 어디 이렇게 해명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유명해졌다는 뜻입니다. 박수미 씨 오늘 택시 타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 김정은 어머니께서 너무 자랑을 이렇게 재밌게 맛깔나게 해주셨는데 그래.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좋다고 하지만 귀농 귀촌이 근데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텃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기 50년 살았는데 못 본 얼굴인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텃세 뭐 갑질 이런 건 안 겪으셨나요? 네, 이현미, 이현미님. 네. 저도 마을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살짝 염려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새로운 마을에 주민으로 생활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셔서 그런 저희들 이방인인 저희 작가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금은
푸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죠.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곽금 씨가 갑자기 뭐 텃세니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 혹시 이사 간 집에서 텃세를 당하셨나요? 아니 이사 간 집 말고요. 일단 이 뭐라 그럴까 이 개그맨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해, 모략, 누군가의 계략, 뭐 갑질, 텃세? 누군가의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항마담이구나. 아무튼 김태훈 아나운서님 다음 질문 진행시켜.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은 홍모 씨가 아닐까, 모 서구 씨가 아닐까 싶고요. 자, 요즘 말랭이 마을 소위 핫하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 이 영향이 아닐까, 마을 잔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을 잔치 얘기를 박모니카 씨가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마을 잔치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랭이 골목 잔치예요. 골목 잔치. 네, 일종의 이제 골목 축제죠. 저희들 그 입주 작가들이 작년에 입주하고 나서 일단 첫째는 이제 주민들과의 화합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말랭이 마을을 이제 문화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홍보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 작가들의 재능을 살리고 또 주민들께서 함께 기획을 해서 이 잔치를 마련하게 됐어요. 작년 4월부터 매월 1회씩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이번 9월에도 이제 둘째 주에 저희들이 가을 첫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도예 작가님께서는 이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이랄지 또 한복 입기 체험이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운 시를 필사하는 시와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또 안 나오신 여기 마술 작가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술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동네에서 전통놀이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통놀이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엔터테이너들 모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을 곳곳에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잔치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잔치 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가을 첫 잔치가 최근에 있었던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책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책과 글쓰기, 책 읽기 관련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책방을 또 하시고 글을 쓰고 한 작가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축제 때, 마을 잔치 때, 골목 잔치 때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 이제 책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책방에서 하고 있는 이제 체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저희들이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던 첫 해에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에 하나로 아름다운 시, 희망을 주는 시, 이런 시들을 엽서에 필사를 해서 주변에 이렇게 함께 어려운 분들과 나눔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우리 말랭이 마을의 축제에 접목을 시켰고요. 체험장에 오시면 그때는 엽서에다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그림에 걸맞는 시도 쓰고 그래서 이제 시화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그 축제를 가면은요, 그런 잔치를 가면은 꼭 빠뜨리지 않고 뭔가를 좀 맛있게 먹고 와야 이 행사, 이 축제를 좀 재밌게 즐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보니까 우리 이덕순 어머니의 손맛이 또 기가 막혀가지고 또 특별하게 잘하시는, 기깔나게 잘하시는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손맛이 좋아가지고 해물파전을 맛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파전을 만들어서 서빙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투어하면서 골목골목 투어하면서 도장을 3개를 받아오시면 저 파전을 맛있게 깔끔하게 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맛있게 잡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이덕순 어머니 파전 부치실 때 대부분 이만하게 부치시거든요. 통이 크셔서 이만하게 부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맛있어. 근데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김정엽 어머니께서는 나는 축제 때 이런 거요 뭐 드시는지 옆에서 뭐 하세요? 저는 다른 손맛도 있지만은 우리 마을에 막걸리를 체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직접 빚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첫째는 우리 마을에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걸리 공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말랭이 마을에다가 양조장을 하나 지어놓고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는데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오시면 체험거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막걸리를 체험하게 하고 또 체험하고 나온 그 남은 술이 나와서 파전에다가 그걸 먹고 가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즐겁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 단으로 와갖고 체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걸 직접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고 사진도 찍고 추억으로 남기고 또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일기장에도 써도 되겠네. 내가 막걸리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 그런 식으로 재밌다 하고 체험을 즐겁게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말랭이 마을에는 막걸리가 지금 맛있다고 소문나고 있어요. 소문났구만요. 맛있다고 그냥 엄지척 하시면서 얘가 소문이 났어요. 예.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해물파전 담당하시죠. 막걸리 하시죠. 요게 이제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렇게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새로 와서 좋고 그쵸. 어르신들은 옛날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좋고 우리 도예가님 어떠세요? 반응들이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더 추억 생각난다고. 예, 오셔서 마을 칭찬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 동네에서 살던 그런 생각도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번 축제를 하면 한 500여 명 정도 오십니다.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군산 시민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각 지역에서 뭐 서울, 경기도 뭐 저 아래 대구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와서 축제가 이제 아주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막걸리와 파전이 어른들의 체험이라면 아이들은 그 도예 체험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아이들은 뭔가 조물조물 만지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그 도예 체험에 인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와서 처음에 흙을 만지라 하면은 안 만져본 아이들은 좀 겁을 내요. 이거 어떻게 씻어요? 뭐 이렇게 또 만져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흙을 이제 진흙으로 만든 손을 잡고 부드러운 촉감을 이렇게 느껴보고 그러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게 지금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도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만드는 걸 도자기 만드는 걸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자기들도 손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면은 그 느낌이 그렇죠. 바로 그러게요.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은 체험인 게 이게 만들어 놓으면 또 집으로 가져가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마을에 관해서 밥 한 끼 이렇게 해 먹으려고 해도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재료 가져와야 되지, 해야 되지. 해놓고 먹으면 또 치워야 되지. 그런데 하물며 이 마을 축제면 정말 또 많은 손님들 오니까 그 외부 도움 없이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주민들이 하고 있나요, 이현미님? 네, 맞아요. 그럼요. 저하고 김정엽 어머니가 장보기를 하는데요. 그 축제 때 사용할 전 부침 재료라든지 준비물 이런 것들을 한 차 가득, 제 차 가득으로 싣고 나오면은 어머님들이 쭈르륵 나란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다 짐을 들고 다 올라가셔서 야채며 뭐 생선 같은 것을 다 다듬고 씻고 정말 활기차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활기찬 모습에서 제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얻을 때 그 한복 입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초기에는 한복 입기 체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냥 단순한 한복 입기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댕기 모양의 키링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금박을 정말 찍고 금박을 찍고요. 손으로 저기 보시면은 손으로 직접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는데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디자인 등록을 해라. 다른 곳에는 없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까지 했던 제품이고요.
이게 다 저희 골목잔치 덕분입니다. 저렇게 댕기 모양으로 만들어 오시면은 직접 금박과 은박을 찍으세요. 좋다. 좋은 체험이네요. 근데 이런 뭐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말랭이 마을 자체가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도 여기저기 예쁘게 잘 나오는 곳들이 많잖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코스 저런 코스 이렇게 딱 즐기면 아주 좋다.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말랭이 마을에 오시면 딱 보이는 게 형형색색 그 벽화가 보일 거예요. 저희들을 반겨주는데 그게 유명한 포토존으로 유명하죠. 거기다가 그 예스러운 추억이 담긴 추억 전시관도 있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은 박모니카 작가님 네, 책방입니다. 여기가 포토존으로 유명하고 저희 한복을 입고 양조장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네, 저렇게 저 강아지가 저희들의 명물입니다. 네, 강아지. 지금 저희 보이는 저희 소리 공간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공간인데요. 네. 그 어머님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시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거는 저희 말랭이 마을이 신흥동 일본식 가오 바로 뒤편에 있고요.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영화 아시죠? 네. 그 초원사진관이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쪽이구나. 꼭 놀러 오세요. 아니 아까 그 사진상에 그 멍멍이 3마리가 보였거든요. 멍멍이. 거의 터줏대감이에요. 뭐 시끌시끌해요. 그러면 누구요? 누구요? 지난번에 온 양반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동네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군산 말랭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왜 말랭이 그럴까? 말랭이 마을 그 이름 악단장님 아시겠어요? 말랭이 뭘까요? 과일이나 뭐 채소나 야수 이런 걸 이렇게 말려서 얇게 썰어서 말리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말랭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옛날부터 우리 저 고구마 농사, 뭐 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말려서 자주 말려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말랭이 마을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 그 마을에 말랭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지, 호박, 뭐 토마토, 무, 배추까지 다 말리신 분이 계셔서 말랭이 마을이 된 건가요? 김정엽 어머니? 네, 땡 아닙니다. 땡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네. 말랭이 마을이라는 뜻은 지대가 높다는 뜻이고 산말랭이라는 뜻이고 그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산비탈이라는 얘기지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말랭이 마을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됐어요. 아니, 산비탈이면 달동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동네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랭이 마을이 조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우리 좀 말씀. 예. 그 지금까지 지금 남아 있는 뜻은 그 예전에 그 일본 시대 때 일제강점 그때 일제강점 때 그때에 그 일본인들은 자기 살기 편한 평범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지대가 높은 살기 어려운데 하여튼 산비탈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패하고 돌아가면서 한국인들은 그곳에 그냥 살게 됐어요. 그리고 6.25 때 이제 후퇴하면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다가 초가집을 짓고 흙집도 짓고 학고방 집도 짓고 해서 그 마을이 그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마을이 형성됐어요. 네.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네요. 네. 근데 아까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좀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동네 자체가.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고 좀 큰 마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우리 동네가 참 컸습니다. 옛날에는 말랭이가 커가지고 1970년대에는 진짜 동네가 많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800가구가 살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절골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너무 커가지고 큰 절골, 작은 절골로 나눠 있었죠.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근대 요즘 와서 근대 도시 개발로 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죠. 이주하고
또 올명공원 개발하면서 또 이주하고 나머지 주민이 한 40가구 정도 이제 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800가구에서 40가구로?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군산에서 태어났지만 또 이사 간 것처럼 사실 이제 800가구 넘게 살다가 40가구 그러니까. 남은 건데 네. 계속 이렇게 떠나갔을 텐데 우리 또 이덕순 어머니랑 김정 어머니는 왜 안 떠나고 여기 계속 지켜주신 건지. 아, 예. 우리들은 그 시에서 개발하면서 이주를 해도 좋고 그냥 가기 싫으면 여기 살아도 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됐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다른 동네를 가보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말랭이 마을만큼 좋은 동네가 없더라고요. 월명산을 등에 끼고 있지요. 월명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앞에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속이 확 뚫리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런 마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개발할 때 그때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텔레비전 못 나시오. 돌아올 때 갔으면 지금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예. 어머니가 그냥 이사 안 가시고 딱 계시니까 아침마당도 나오시고 좋은 이웃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예술가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좋으실까 싶네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큰 소원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소원이 뭘까요? 도대체? 어머님들 계시니까 직접 한번 어머님들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아마 요즘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만 공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공부. 네, 작년에 제가 입주하고 또 어머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한 10여 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에세이를 하나 출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뭐 10분 모두 다 제가 이제 이런 공통 질문을 드렸었어요.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그랬더니 다 공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올해 있게 되면서 글방을 열게 되었고요. 올해 이제 군산시에 또 예산을 같이 받아서 지금 열려진 글방에 저 혼자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림책 작가이신 김정희 작가님과 함께 지금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이 더 나오시겠지만 저 어머님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 계획표를 전면 수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조심스러운 좀 질문인데 혹시 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더 많아가지고 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글자도 쓸 줄 모른다. 나는 은행에 가서 은행인도 못 본다. 요즘 사람들 인터넷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글 기초 자음 모음 낮자도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상 이제 글방을 열고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질문 이제 이분들의 문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또 사랑스러운지 또 생각나는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일단 말씀을 여기 두 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글로 문장으로 쓰시는 솜씨가 제가 생각했던 그 기초 문해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참여자 중에서 최고령자 김방자 어르신이 계세요. 86세시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낮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아서 이거를 그냥 낮자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책을 읽게 하고 또 시를 낭송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수준을 좀 높였죠. 네.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글 잘 읽고 글 잘 쓰고 하는 것이었고 그걸 이렇게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는 글 좀 잘 쓰고 잘 읽고 이러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어도 막상 진짜 같이 막
배운 데 가면 좀 이렇게 약간 쭈삣쭈삣거리고 뭔가 좀 두려움도 생기고 긴장도 되고 그럴 텐데 우리도 저희 마을 아줌들하고 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뭔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놓기 좀 이렇게 좀 꺼려하시고 그러는데 처음 배울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우리 덕순 어머니한테 좀 궁금하네요. 예, 처음에는 모니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좀 그걸 느끼지를 못한 게 좀 어리버리했었죠. 네. 그러다 자꾸 배우면서 배울수록 더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재미있고 발표를 하려면 조금 미루고 뒷전으로 미루고 하다가 이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재밌고 해가지고 저요 하면 슬그머니 저요 네, 서로가 네. 손을 흔듭니다 지금 엄마들이. 그리고 너무 재밌고 그 공부가 왜 이제서야 그게 재밌을까 후회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반장입니다. 반장이시군요. 게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때 학교 선생님이 뭐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번 할까? 그러면 키를 이렇게 안 보이게. 눈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스스로 손들고 짜여줘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작시 어머니 혹시 뭐 준비해온 거 있으세요? 네. 준비를 히오시스요? 네. 어떤 것을 히오시스요? 말씀을 먼저 한번 예, 해주세요. 쓰레기장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워서 우리가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저 꽃밭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해가지고 토론들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치워서 꽃밭을 한번 만들었더니 싹이 나고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생각하니 좀 제가 쓰고 싶어서 조금 썼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덕순 어머니의 네. 자작시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하시면 돼요. 쓰레기장에 피어난 꽃밭 이덕순. 말랭이 마을 한켠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아주 냄새가 코를 막았네. 말랭이 형님들이 앞장서서 청소하고 풀도 뽑았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쓰레기가 세차가 나갔네. 땅을 파서 코스모스 해바라기 씨를 뿌렸네. 싹이 나는 것을 보니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났구나. 모든 것이 쑥쑥 자라면 아름다운 꽃이 피겠구나. 대나무 아래 코스모스가 총총히 더 피었구나. 그 사이에 해바라기 얼굴을 내민다. 잠자리도 앉았구나. 아름답다. 대나무 앞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3가지가 조화를 이루는구나. 말랭이 형님들 개미 역사를 하셨습니다. 말랭이 형님들 참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자작시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추가 문장 단어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갈 만큼 아주 잘 마을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멋있는데요, 진짜? 근데 우리 김정엽 어르신은 이렇게 한글 배우는 시간이 있다 했을 때 네. 배워보실랍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배우는 건 우리가 한이 맺혔어요. 못 배워서. 그래서 가르쳐 준다 해서 참 반가워서 네 했어요. 네. 그 제안을 받고 나니까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박모니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공부하는 게 이제 재미가 있고 첫째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노인네들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로 내 자신도 옛날 안 같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하나 더 시킬까 그냥 고개도 못 들었어요. 시킬까 봐서.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뭐 시키면 네 하고 손듭니다. 그리고 뭐 적어봐라 하면은 뭘 보고 이 꽃에 대해 감상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바로 노트 들고 연필 들고 적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노인네들 지금 뭐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하실 때만 해도 아이고 많이 떨립니다 이러시더니 진짜 지금 멘트도 자신감 있게 너무 잘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내가 배움에 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연 같은 게 있으세요? 내가 배우지 못하는 거는 옛날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8남매 중에 제가 외동딸입니다. 근데 동생들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하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동생들 거두고 집안 살림을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저 젊었을 때 꿈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집에서 마음껏 공부해서 공부를 하면 나는 법관이 되겠다. 아니면 정치가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이 나이 먹어버렸는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공부에 한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글빵이 잘생겼다 생각하고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다시 태어나면 더 재밌게 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걸 많이 높여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그 준비하신 그 시 해바라기 순정 준비되셨나요? 해바라기 순정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순정 김정엽.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 얼굴, 해만 바라보는 노란 꽃. 해를 기다려서 해바라기인지 임을 기다려서 해바라기인지 그 이름 누가 지었는지 나도 모르네. 해바라기야, 동서남북 이리저리 돌아봐도 너를 변덕쟁이라고 손가락질 안 할게. 기다리다 지친 얼굴, 마음 숫덩이처럼 검게 탔구나. 다음 해 바람에 맞아 땅에 떨어져도 다음 해에 너 같은 예쁜 순정꽃이 나오겠지. 해바라기야, 외로워 말고 네 옆을 바라봐. 춤추고 너를 반기는 코스모스가 있잖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의 공식 시인 우리 이대건 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거의 심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메모를 또 해가면서 열심히 들으셨어요. 적으셨어요? 네, 공식 적기. 적자로 살고 있는. 그 첫 번째. 근데 김정엽 우리 어머니는 뭔가 설명하실 때 첫째, 둘째 이렇게 딱 설명하셔가지고 뭔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도 첫 번째 우리 이덕순 어머니 시에서 냄새도 막 느껴져요. 막. 진짜 쓰레기장 냄새가 막 나고 또 그 꽃밭이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그 꽃 냄새, 꽃향기 그리고 화사한 분위기가 정말 막 옆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잘해주셨고 두 번째 우리 김정엽 어머니는 동시 작가 같아요. 어떻게 해바라기가 그렇게 이렇게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는 걸 절대 변덕쟁이라고 하지 않을게 이렇게 멋지게 이 동심처럼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너무 멋진 시인 감사드립니다. 좋은 점수 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덕순 어머니의 그 시에서는 쓰레기차가 한 차도 아니고 5차가 나갔는데 그 뒤에 새 생명이 꽃을 폈다. 그리고 해바라기야 네 옆을 봐 코스모스가 있잖아. 우리 김정은 어머니 시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누가 이분들의 이 그 감성을 싹 틔우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초장 중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쓰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박모니카 선생님? 아유, 오늘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잘 쓰셨죠?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연습했거든요. 이 대본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제도 잘 못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님들이 보시다시피 뭐 이 열정을 제가 처음에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대단히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열정이 저희 문해마을, 그러니까 동네 글빵 생기기 이전에 모 방송국에서 제주도에 그림 그리는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서 또 그분들과 만나고 그림도 보고 또 글도 보고 또 그분들에서 에너지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꿈꾸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글빵 7개월 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쓰신 이게 자작 시를 직접 낭송을 하거나 낭독을 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가기 전에 시화전을 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뭐든지 하여튼 저희 어머님들은 예스맨이세요. 네. 네. 정말 글과 시에 대한 열정, 뭐 집안일뿐만 아니라 마을 일까지 그냥 열정 똘똘 뭉친 이분들인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네요. 아침마당 전북 출연에 대한 설렘을 김정엽 어르신이 또 시로 적어 오셨다고. 진짜 듣고 싶네요. 네. 예, 들려주실 거죠? 네. 네. 궁금해요. 진짜 예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김정엽. 50년 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득하기만 하네. 그때는 고생이 뭔지 불행이 뭔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네.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식을 굶기지 말아야지, 그 생각뿐이었네. 지금은 말랭이 마을을 발전하고 있네. 작가 선생님들이 오면서 글빵 생겨서 공부하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네. 생각도 못했던 KBS 아침마당 방송, 주름진 내 얼굴이 흉하지 않을까 들었기도 하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했는데 드디어 내가 나왔네.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소중하고 또 죄송하기까지도 하고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맞아. 대단하고 했는데 나도 이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 또 출연자 중에 대단한 분이 계시죠. 네.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곽범. 우리 아침마당으로 오래간만에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네, 즉흥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흥. 옮겨드릴게요. 네, 저 김정엽 어머니 톤으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운 띄워주세요. 네. 다음 주가 드디어 추석이 되겠네. 침 나오네. 맛있겠네. 당면 들어간 잡채. 이지우 씨 혹시 준비해 오신 거 있나요? 지효 씨 한번 할까요?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운 띄워주세요. 아침이네. 침대에 아직도 누워있는 사람이 있네. 마지막 시간이네. 마지막 기회네. 네. 당장 일어나게. 당장 일어나게.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네. 군산의 말랭이 마을 어르신들과 작가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개발로 사라질 뻔한 산동네가 예술인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말 되살아나고 있는데 예술의 씨앗을 뿌린 이분들의 이야기, 작가들의 이야기도 또 저희가 들어봐야죠. 예, 네. 저는 김덕수 도예가님의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쩌다가 이게 말랭이 마을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군산에서 쭉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고향은 군산인데 네.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또 중고등학교는 또 전주에서 다니다가 또 이제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제 정년을 하고 이제 어디서 작업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경기도 일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여기를 헤매고 다니는가 하면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고향에 이제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준비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도와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이 말랭이 마을에서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고향에 다시 눈길이 머물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하고 막상 내려가서 사실 때 하고 생각처럼 좋으신 거죠, 지금? 좋았던 거죠, 처음에?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지리적인 면도 있고 또 예술적이나 이런 그 문화적으로 인프라가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말랭이 이 입주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군산을 도예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 포부를 갖고 오셨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렇게 알리고 수업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제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같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러다가 지금 2년 가까이 돼서 군산 그 근대역사박물관에서 10월 19일까지 그분 7명의 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흙반죽 만지기도 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도예의 길을 걷게 해주셨고 지금 작품들 보이네요. 어머, 멋지다. 제자분들이 만드신 거. 멋진데요. 저분들이 이제 도자기를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손을 움직이는 게. 원래 선진국에서는 이 도예를 도자기 만드는 일을 이렇게 그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에 근력도 생기고 손에 그 뇌파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뜻깊은 또 개인전도 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은 보통 퇴임 그 기념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이제 그 전시를 그 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로 뭐 2명, 3명밖에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결국엔 취소를 하고 2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군산에 와서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큰 작품도 제 작품이 좀 큰데 밖에도 전시를 해놓고 내부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큰 작품을 시민들이나 이런 다른 분들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거를 아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또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뭔가 대도시에서 사는 그런 삶도 이렇게 또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달리 이웃 간의 어떤 끈끈한 정, 따뜻함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에서 어떠세요? 예, 그럼요. 그 마을에서 이제 같이 이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새롭게 뭔 일을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자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한번 모셨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동네에 사는 이런 재미 아닐까 싶은데 그 이현미 작가도 사실 본인을 딸처럼 대해줘서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작년 군산 문화제 야행 때 일인데요. 저희 작가들 방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떡과 다과를 준비했는데 저희 앞집도 인사를 드리려고 갖다 드렸죠. 그런데 평소에 무뚝뚝 하셨던 아버님이 오셔서 흰 봉투를 살짝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업장에서 뭐 하니, 밥은 먹고 사니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에는 돈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작업장에서 일만 하니까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보태라고 주셨는데 액수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더라고요. 느껴져서 그게 지금도 감동적으로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밤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그래, 맞아. 네, 돌아다녀야 되는데 뭔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궁금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확실하게 좀 본인의 하는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전통 한복을 공부하고 있고 제작을 하는데 이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해서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이 아름답다 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미옥 선생님이라고 해서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첫 번째 공간이 말랭이 마을의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통 한복이고 한복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번 공부. 그럼 이현미 작가는 어떻게 하다가 이 말랭이 마을에 오시게 된 거예요? 뭐 군산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창 시절에는 전주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남편하고 만나서는 군산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복을 공부하다 보니까 작업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안 지인이 말랭이 마을에 모집 작가를 모집한다,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해서 한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도 말랭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랭이 마을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저희 가족들이 나들이를 하면서 왔던 마음이 편안했던 그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들어왔고 또 나들이를 하면서 보면서 아, 이곳에 저희 내 한복 작업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운명적으로 지금 말랭이 마을에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왜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맞아. 확 친해지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작년에 어머님들하고 네. 그 군산 말랭이 마을을 색깔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자 해서 사업을 어머님들과 천연 염색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했을 때 간물 염색을 했는데 스카프, 손수건, 이불 좀 많은 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색깔이 금방 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하는 그런 간물 염색법인데 다 하고 나서 널고 있는데 저희 작가들만 널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안 계시고 찾아보니까 저 위에서 쟤네들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색깔이 변하면서 예쁘셨는지 어머니들 마음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어머니들 마음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천연 염색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스며들면서 끈끈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가 딱 그려지는데 우리 박모니카 작가님도 이런 마을 입주 작가로 오기 전부터 네. 우리 뭐 어떤 이 주민들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과의 인연 이전에 네. 그 마을과의 인연. 네네. 저는 사실은 말랭이 마을 그 지명 군산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서 20년 만에 귀향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군산시에 어떤 관광 명소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말랭이 마을은 하나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말랭이 마을 그 입주 작가 공모전 바로 한 두세 달 전에 군산시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관광 투어 에세이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랭이 마을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한번 가보고 또 밤에 한번 가봤는데 하필 제가 간 날 보름달이
또 뜬 날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보름달을 보는 순간 그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말랭이 마을에 좀 남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제가 써서 냈는데 운 좋게도 또 1등을 해서 말랭이 마을이 나오고 무슨 인연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2달 뒤에 말랭이 마을 입주 작가 공모전이 또 있어서 그렇게 또 지원하게 돼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 고마운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살면서 이 날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에요? 첫째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작가들 7분의 작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보다 제가 아마도 마을 분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에세이 하나 쓰고 싶어서 어머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뭐 그 삶이라는 것이 행복했던 것보다는 고생스럽고 눈물에 젖은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의 부모님도 이렇게 바닷가와 가까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남다르지 않게 들렸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올해 글방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듣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보다 먼저 발표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렇게 눈물 젖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입주 작가분들이 나서가지고 그 주민들을 웃게 해주고 눈물 안 흘리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나서서 책도 쓰고 전시관까지 만들어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관을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말랭이 마을에 이제 이렇게 공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야기마당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뷰 에세이가 그 오래된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그 내용과 또 어머님들의 사진과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들의 사진을 다 찍고 또 저런 작업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전시관에다가 이렇게 비치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기에 가서 정말 이 마을의 주인공인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래전부터 마을을 알고 갖고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원주민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이덕순 어르신은 이렇게 시집 와서부터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렇게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고요.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는데요. 남편이 다쳐서 저 강원도 고향인 저 전라도 고향이 남편 고향인 게 남편 들어서 전라도 군산으로 왔죠. 그러셨어요. 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빴고 해서 제가 업한장에 나가서 칼치조기 꽃게 그런 거 팔면서 아들들을 키웠고 또 공부도 시켜가면서 장가들 보냈죠. 그러고 한 10여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저는 동네 어른들과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정에서 아주 행복이 묻어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선 장사하시면서 자식도 번듯하게 키워내시고 현재는 또 글 공부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이덕순 어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수업, 그 수업을 여쭤봤더니 손 그리기 수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근데 이제 선생님, 모니카 선생님께서 도화지다 놓고 손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손을 놓고 그리다 본 게 손이 너무나 그 예쁜 손이 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좀 서글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래 놓고는 소나 나의 소나 너무 고생 많았다. 나의 소나 고생 많았다. 소나 나의 손 고생한 손. 하지만 자랑스러운 나의 손.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이덕순 손이다. 시를 또 지으셨구나. 이덕순. 근데 뭐 가정도 그렇지만 동네에도 이렇게 그 이장님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유, 그 어디 나가 안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 김정엽 어머니, 총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다 나오죠. 네. 우리 마을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쓰레기 좀 치우자
하면 모여들고 네. 꽃밭 좀 만들자.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다리 끌고 다니는 노인네들인데도 다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협심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 마을이 발전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 여기저기다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요. 그러면은 너무 보기 흉하니까 이건 우리가 하자 해서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안 치우면 여기가 또 버리니까 꽃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꽃을 심자. 그래서 거기다가 코스모스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올해 비가 너무 군산에 많이 왔어요.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꽃을 우리 마음대로 흡족하든 못했어도 우리가 가꾼 꽃밭이니까 그 꽃밭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여기를 가꿔서 더 좋은 밭을 만들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말랭이 마을에 사셨어요? 아, 저는 원래 부산에서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친오빠가 말랭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오빠 따라서 말랭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됐지요. 이사 와가지고 집 없는 서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애기 운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밤 11시에 쫓겨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서름도 있고 방빼라고 하는 그런 서름. 아유. 그래서 그 고생하다가 말랭이 마을에다가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고 나니까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 나도 이제 집 주인이다. 이런 뿌듯한 감, 행복함. 그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 없는 서름에 있다가 집을 사니까 이제 나도 집주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행복하게 그 집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네. 마을을 대표하는 총무로서 이 네. 말랭이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나 뭐 그런 있나요? 계획이? 그래요. 아, 예, 바람은 지금도 말랭이 마을이 많이 유명해졌지만은 더더 젊은 작가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말하자면 작가님들이 하신 기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눈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볼거리가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우리 마을이 고향 떠난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발전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후손들이 와서 마음 놓고 생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로 발전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어느덧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리 말랭이 마을 어르신들께 드릴 소중한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꼭 맞는 책입니다. 일상과 예술이 하나, 삶이 예술인 마을, 예술마을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예술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마을을 이 저자들이 정말 발품을 팔아서 곳곳을 샅샅이 누비면서 우리에게 중개해주는 책입니다. 전통 예술을 잘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마을을 잘 갖고 온 그 마을의 흐름에는 우리 출연했던 임실 필봉꾼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은 예술 어떤 장르를 특화해서 그래서 마당극 마을이라든지 또 그림책 마을, 춤 마을이 있는데 아마 우리 말랭이 마을도 그런 어떤 책방과 글방이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예술을 가지고 도시재생의 어떤 테마를 만든 마을 이런 마을들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예술 마을들을 샅샅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새로운 책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방 주인에게 이 책을 선물드립니다. 주인에게 알겠습니다. 오늘 마을 주민들 대표에서 나오셨고 또 입주 예술인들 나오셨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 마을 주민들은
예술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마음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꽃, 마음의 꽃 그리고 이제 피어 있는 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장장 6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향에 오셔서 우리 고장 군산도 한번 가보시고 말랭이 마을도 한번 갔다 오시면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마술, 노래, 신앙송, 뭐 기타 등등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